안녕하세요. 경기도 과천시에서 평생교육사로 근무하고 있는 홍정관입니다.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또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 열심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 2020년 올 한 해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가 궁금한데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올 한 해는 코로나19라는 거대한 감염병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분야에서도 다양한 이슈가 쏟아졌던 한 해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코로나19가 바꿔놓은 교육 환경, 그리고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을 통한 평생교육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포함시키는 부분, 그리고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통한 노인평생교육 명시,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사의 공공영역 확대 등 다양한 이슈가 올 한 해 평생교육 분야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온국민 평생학습 장학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짧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준비한 내용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 제31조가 무엇인지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5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입니다. 이 한 문장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평생교육사에게 굉장히 큰 자부심을 주는 한 문장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실제 일을 하다 보면 평생교육 진흥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종종 가지게 돼요. 그리고 또 아쉽기도 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러한 취지에서 온국민 평생학습 장학금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온국민 평생학습 장학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과 AI 등장, 그리고 코로나19를 통해 빠르게 사회가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평생교육이 중요시되고 또 증가가 되어 가는데요. 예를 들어 올해 초 과천시 평생학습 강사분들이 대면 수업이 어려워지자 335 모여서 평생학습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비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온라인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각자의 생각을 나누고 컨텐츠를 만드는 작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개인의 역량들도 강화될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어느 정도 성과물이 나와서 하반기에는 비대면 수업을 할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 밖에도 무인 점포가 최근 늘어나면서 그런 이용자의 불편을 평생학습 측면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들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학습자들은 무료의 강의도 있겠지만 많은 돈을 주고 들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과 그런 또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다양한 형태의 평생학습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빈도도 점차 증가되어졌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포용국가의 비전, 그 다음에 평생학습 바우처의 확대 등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평생학습은 점차 강조되어져 옴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논의 중에서 여러 지자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평생학습 장학금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시와 화성시, 그리고 충남 논산시, 서울 영등포구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지난 11월 13일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광명시민 평생학습 장학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만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는 가운데 제가 생각했던 문제점들 몇 가지 예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산적인 측면입니다. 아무래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과 직결된 부분이 가장 클 것 같은데요. 2021년도 교육부 예산을 보니 교육부 예산은 76조 4,645억 원이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드리면 과연 2021년도 평생교육 예산은 얼마나 될까요? 이게 오프라인 수업이었다고 하면 제가 질문을 하고 맞추시는 분께 상품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평생교육 예산은 1조 534억 원이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계산해 보니 전체 교육부 예산의 1.5%가량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평생교육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예산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미비한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전체 교육부 예산을 좀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학교나 정규과정에 있는 학교나 대학 지원을 위한 예산들이 대부분을 편성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너무 현실적인 측면에만 반영되어 있지 않나, 미래의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라는 아쉬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부처 간의 협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의 평생교육은 너무나 다양한 부처에서 관할하고 있는데요. 평생교육을 관장하고 있는 교육부,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행정안전부, 직업훈련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마을만들기의 경우에는 국토부, 그리고 그 외에도 환경부, 법무부, 국방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산 또한 중복으로 내려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부처들이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서로의 성과 부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협업에 대해서도 조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게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평생교육 바우처의 실용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산 부분하고도 좀 겹쳐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최근 자료를 보면 3개년도의 이용 현황은 신청자의 77%가 이용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생교육 바우처는 보편적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교육부의 넉넉지 못한 예산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기보다는 소외계층에게 조금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보편적 학습권이라는 취지에 걸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행인 것은 2021년도에는 올해 예산의 한 2배 정도인 74억 원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소외계층들이 평생교육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평생교육 바우처도 다시금 한번 해볼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위의 문제점을 통해서 온국민 평생학습 장학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평생학습 바우처 예산을 활용한 국비사업 연계입니다. 물론 평생교육 바우처를 통해서 많은 소외계층들이 평생교육의 바운더리로 들어왔고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평생학습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뭔가 색다른 색다른 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 여러 토론에서 보면 평생학습 바우처의 확대를 통해서 온 국민 평생학습 장학금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평생학습 바우처를 통한 온 국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그 예산을 국비 지원 사업으로 자치단체에 내려줌으로 인해서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에서 온 국민 평생학습 장학금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과천을 좀 예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평생교육 바우처를 받아도 쓸 수 있는 교육기관이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바우처를 받은 분들도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아마 다른 현장에 계신 분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공감하실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을 평생교육 바우처가 아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국비 사업으로 연계해서 활용하고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학자분들이 이야기하는 기금 조성까지 된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평생교육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되어져 왔는데요. 저도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진행할 수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현재 교육부에서 벗어난 새로운 평생교육 독립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온국민 평생학습 장학금이나 아니면 평생학습 체제를 완비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런 평생교육만을 전담하는 체제가 생긴다고 하면 지금 이제 다양하게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는 평생교육의 사업들을 일원화시킬 수 있고 또 분산되어져 있는 예산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의 역할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예를 들어보면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생교육이 많이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평생교육도 마찬가지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도 국가평생교육진흥청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상의 기관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평생학습 장학금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했던 내용들은 그동안의 토론 자료나 많은 포럼들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배웠던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 좋은 제도를 어떻게 하면 제가 일하는 과천시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이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할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대사회는 과거와는 달리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역량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것은 평생학습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도 평생학습만이 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온국민 평생학습 장학금은 하루빨리 국가정책으로 자리 잡아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 제 생각을 나열하다 보니 많이 버벅대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후 토론 시간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